고대기를 가지고 동급생인 가해자가 그 피해자를 지진 거예요. 으악 하고선 피해자가 막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게 정상인의 선택이에요. 얘는 타인의 고통의 징후를 이해 못할 거다. 미성년자들이 한 것이라서 보충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사건 수정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학교 폭력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보셨어요? 네, 뭐 일부. 일부 네. 보셨죠? 저는 전부 봤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 가해자가 행하는 일들이 너무 잔인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고데기가 등장하면서 한 사건이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청주에 있는 병원에서 여학생이 입원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피해 학생이 상처를 보니까 여러분 머리 미용실에 가면은 머리를 고대하는 네. 고데기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 고데기가 온도가 130도에서 20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고데기를 가지고 동급생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두기로 지진 거예요. 아유. 고데기로. 상처가 컸던 거죠. 그리고 물론 야구방망이로 때린다든지 보핀으로 찌른다든지 폭행을 가했는데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해가지고 드러나니까 세상의 여론이 시끄럽게 됐던 거죠. 그렇죠. 일명 청주 고데기 사건으로 유명한데 이 고데기로 지진 후에 흉터가 생기면 또 그걸 강제로 또 뜯기도 했다고 해요. 네. 아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모습을 드라마 속에서 그대로 이제 드러나면서 혹시 그 청주 고데기 사건을 드라마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드라마 측에서는 어떤 한 사건을 모티브로 하진 않았다라고 밝혔어요. 네, 굉장히 끔찍한 상해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글로리라는 어떤 시나리오는 청주 사건만을 토대로 한 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집단 학교 폭력 사건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 같다. 왜냐하면 청주 사건은 사실 가해자 중에 남자가 없었어요. 아, 네. 예, 그렇죠. 청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중생 3명이 가해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심하게 했던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꼬집고 때리고 야구방망이 때리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어린 저학생들이 저렇게 열기구 이용해가지고 고데기로 고문 정도의 폭행을 했을까 상당히 여론에서 깜짝 놀랐던 사건인 거죠. 예. 맞아요. 이게 그 실제 고데기거든요. 네, 네. 이걸 그래요? 범행의 도구로 사용할 거라고는 전혀 뭐 예상치를 못했던 건데 고데기가 사실은 뭐 교수님은 안 쓰시죠? 뭐 오늘 아침에 이거는 아니지만 저도 동그란 고데기를 아침에 헤어를 하고 나왔기 아. 때문에 네, 뭐 안 그러면 이거 쓰지를 않습니다. 네. 아니 헤어스타일이 늘 네, 똑같으셔가지고 늘 예. 똑같이 머리를 세웁니다. 여기를 닭 벼슬처럼. 저도 이걸 사용하는데 가끔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두피에 닿았을 때는요 뜨겁죠. 며칠 동안 네. 쓰라려요 그 부분이. 그리고 비가 데이기도 해요. 못하는 맞아요. 분들은. 예. 저는 없습니다. 이 고데기는 뜨거워서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네. 고데기를 안 쓰고 헤어젤, 아, 그렇죠. 머리가 짧으면 가능하죠. 헤어젤을 쓰기 때문에 네, 고데기 네. 안 쓰죠. 아, 네, 네. 저희가 헤어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했습니다. 이거 미용 방송이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물티슈거든요. 물티슈에 했을 때 뜨거운 연기가 수증기 예, 나오죠. 연기가 네. 나와요. 야. 저 정도 수증기가 나올 정도면 이미 100도가 넘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끓는 물보다도 너무 130도면 초과되고 200도 사이라면은 정말 화상을 당연히 입는 거예요. 당연히 화상을 맞아요. 입죠. 어떻게 그런 네. 중학생들이 어떻게 저런 걸로 살을 내다가 될 생각을 했을까? 저는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고데기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도구를 생각해낸 데는 효과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과학적인 행위에 대한 고의? 를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집안에 있는 도구들 중에 선택을 아마 한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데기를 사람의 살에다 대고 지지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사실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아이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제가 이 글로리를 1회를 보지를 않았었는데 네. 이유는 너무 그 잔혹한 행위들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사실 보는 사람에게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쁜 불쾌함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게 정상인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즐기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데기를 들고 나온 그런 고의를 가지고 저 고데기를 선택한 아이는 나머지 2명과는 멘탈이 차이가 있다.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지금 말한 고데기 상처가 나오면 이거는 화상이기 때문에 피부 이식을 안 하면은 흉터가 그대로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리에 보시면은 송땡땡 배우가 옷을 싹 벗더라고요. 상처가 온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지워지질 않고 남아 있었다. 이 얘기는 그 피해당한 여학생이 지금도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이 진피까지 손상을 입게 되면은 네. 흉터가 남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송혜교 씨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날이 춥거나 하면 그곳이 간지럽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 그러면 그 진피까지 후유증이 손상이 있다는 된 거죠. 거고 저렇게 행동할 때에는 일반 상해가 아니고 특수 상해입니다. 왜? 위험한 도구로 해서 상대방을 폭행, 즉 상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분은 보호처분 7호를 했다고 해요. 예. 7호까지는 사실은 소년원에 넣는 게 아닙니다. 8호부터 들어가거든요. 8호는 한 달 정도, 9호는 한 6개월, 그리고 10호는 2년까지 소년원에 수감시킬 수는 있는데 아마 소년에 보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중생 같은 경우는 19세 미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소년부로 송치하게 되면은 대부분 가정법원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가볍게 처벌을 한다. 그리고 알다시피 잘 아시죠? 소년부 송치하게 되면 처벌을 받아도 정과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없어요. 안 남죠. 정과가 없습니다. 단지 수사 자료만 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정과 없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취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법무부는 낮추겠다. 또 여론은 뭐 일부는 반대다. 이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되는데 이 사건은 2006년도 사건이었지만 지금 오늘날 2022년에 발생하는 학교 폭력 또는 청소년 간의 폭력 사건은 이 정도 수위를 넘어서는 사건이 워낙 많다라는 거고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지금하고 그때는 좀 달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폭력을 행사했던 이유가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런 폭력을 이제 행사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청소년 사이에서 폭력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것은 아마 틀림없이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가지고 성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그런 형태의 소년 사건으로 전개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소년 사건들은 죄질이 굉장히 진전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계속 면책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비행력은 습벽화가 되는데 소년법은 그대로 예전 같기 때문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행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참 어른들이 문제인 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른들끼리 합의를 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의 상태는 보지 않고. 미성년자는 완벽하게 100% 자신의 의사결정권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어려운 계층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피해를 굳이 법률적인 소송을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포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 당사자, 이 친구는 사실은 그게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그게 드라마가 복수의 판타지로 이끄는 그래서 이제 2부가 나올 건데 2부는 거의 처절한 복수 판타지를 보여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하는 게 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럴 수도 개인적으로. 있죠. 지금 글로리를 저는 보는 경우에서는 가해자들이 부모들이 재력이 있거나 뭐 종교적인 지도자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청주 사건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의 부모가 엄마가 그런 재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는 능력도 없고 큰아버지네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주 여중생 사건에는 이런 재력 있는 애들이 한 건 아니에요.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에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조금 과장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죠. 지금 팀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지적하고 싶었는데 네. 실제로 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네. 팀장님이 지적하신 바가 그대로 이제 달성이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지난 여름에 청소년 회복센터라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60 몇 명을 심리검사까지 다 해가지고서는 얘네들을 어떤 특이성이 있는지를 봤더니 특이한 부분이 딱 한 군데서 나타나요. 가정 결손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처럼 그렇게 부유층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많고 정서 인식을 못해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를 못해요. 아까 글로리 장면에 으악 하고선 피해자가 막 이 비명을 몸부림치잖아요. 지르고 몸부림치잖아요. 고데기로 고문하는 애가 있었어요. 네. 얘는 피해자의 고통이 고통이라고 이해를 했으면은 멈춰야만 해요. 얘는 타인의 고통의 징후를 이해 못할 거다. 모든 애들이 다 저런 게 아니고 가정에 결손이 있는 애들이 유달리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소년사법제도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애들을 국가가 뺏어다가 잘 보호받는 환경에서 가정을 대체해 주는 게 이런 아이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가해자는 가진 자들이고 피해자는 못 가진 자들이라서 그들에 의해서 내가 수탈당한다라는 피해의식은 오류다. 그렇죠. 네. 실제로는 네네. 과거에 밀양 성폭행 사건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어요. 네. 예.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밀양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회 파장이 일어나는데 2004년도에 울산에 거주하는 여중생인데 예. 그 고등학생들이 채팅을 한 거예요. 채팅을 해서 밀양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 피해자를 남학생들이 구타됐지만 성폭행을 했는데 무려 44명. 그러니까 일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거. 그런 식으로 했던 애들이 그 피해 여학생을 윤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2명이, 어느 때는 3명이 무려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을 피해를 당한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이모가 알아가지고 신고해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검찰에서는 44명을 검거를 다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중에 13명은 합의를 했대요. 그 당시에 교수님 성폭행은 합의하게면 신고죄가 있죠. 처벌에 신고죄 처벌 맞아요. 안 씁니다. 네. 맞아요. 법정 대리인이 이제 아버지로 되어 있고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해요. 그런데 합의금을 아버지가 받아서 친척들과 나눠서 가졌다. 사실은 합의를 상당히 그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피해 학생이 이제 다른 데 학교를 옮겼죠. 예. 밀양에서 옮겼는데 옮긴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또 가해자 부모들이 합의를 해야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기다렸다가 만나고 하니까 소문이 또 나는 거예요. 가해자의 부모들이 돈을 싸들고 가서 이거는 합의만 하면 아예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예 당시에, 전과 네. 자체 내지는 뭐 그렇게 되면 수사 경력도 남지 않을 개연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 흠 안 나게 하려고 예. 결국에는 돈으로 해결한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시 이제 피의자 학생 어머니가 딸 자식 잘 키워야지. 그러니까 잘 키워서 이런 일 없도록 만들어야지. 피해자 가족한테 왜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하냐. 가해자 학생 어머니가. 예. 2차 가해네요, 저건. 그렇죠. 예. 그리고 경찰도 네가 밀양물을 흐렸다. 내 딸이 너처럼 될까 봐 걱정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야, 이걸 뭐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사 진행이 아니었나. 복권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조사하면서 네가 울산 아이인데 밀양까지 왜 왔냐? 네가 좋아서 온 거 아니냐? 그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은 참 창피한 말인데 조사 경찰관이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 갔는데 그게 노래방에 있던 도우미가 있었는데 징계도 그 도우미 얼굴을 보고 야 기분 나빠. 너 그 피해당한 여중생 얼굴이 같아.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도우미가 그걸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가해했던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가로 배상해가지고 한 2천만 원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져간 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여중생은 쓰지를 못했고 그 아버지가. 친척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몽땅 이게 편치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편치죠. 예. 아니면 갈치죠, 갈치. 그냥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중상한테 그 피해금을 받은 걸 쓰질 않았고 그 친지들이 돈을 나눠 가졌다. 정말 이거는 나쁘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 피해자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정말 삶의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가해자는 아니고 네. 가해자의 친구인데 당시에 이제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SNS에 올린 한 사람이 지금 또 경찰이 됐다라고 해서 한동안 또 논란이 됐었어요. 후일담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그 가해자의 친구였던 여학생이 그 가해자를 두둔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비난하고 그 여학생이 경찰에 시험 봐가지고 어떻게 합격을 했습니다. 영영으로 근무를 했다고 들었어요. 사람은 전과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잘못을 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지금 이 잘못한 사람의 친구를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건 저는 정당한 일은 아니다. 근데 과거의 발언이 그 발언이
그 시대적 규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발언이었냐를 따져야지. 이게 2004년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친고죄가 폐지된 게 2014년인데 지금 22년 기준으로다가 저 가해자를 비난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잘못이라는 것조차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회적 규범이 바뀌면 법은 개정돼야 돼요. 누구나 잘못이 있죠. 네. 저도 잘못한 거 20년 전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을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교수님은 인상이 부드러우셔가지고 절대로 뭐 동급생을 때리거나 하급생들을 때렸다고 생각이 아이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제가 그럴 리는 당연히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혜민 거죠. 씨도 제가 보기 학교 다닐 때 학폭이 누누이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방송 자체가 없어요. 그럼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순진하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금 서운했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코로나19 때 이제 등교일이 적어지면서 통계상으로는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조사가 됐는데 실내 마스크 해제도 됐고 다시 학교도 이제 나오면서 네.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니겠어요. 아마 자살도 늘어나고 학교 폭력도 늘어나고 바깥에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것들이 늘어날 텐데 예견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2019년도에는 학교 폭력이 4만 2천 건 정도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만 5천 건이니까 거의 20년도에? 반이 줄었죠. 20년도에. 근데 다시 21년도에는 4만 4천 건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학교 폭력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맞아요. 중요한 거는 가정 교육이 잘 돼야 돼요. 맞아요. 집에서. 그다음에 네. 학교에서 선생들이 왜 있습니까? 학생들의 그 정서라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학교가 할 일인데 학교에서도 제목을 못하고 있고 중요한 것 사회에서도 제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담배를 피거나 술 먹으면 어른들이 그거를 제지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 전번에 보니까 옆차기로 맞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담배 핀다고 했다가 이런 게 보도되다 보니까 성인들이 교화 아이 뭘 상관해 괜히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말려들기 라고 싫어. 피하기 때문에 사회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성인들께서 학생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뭐 욕하라는 거 아닙니다.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피하면 안 된다. 성인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이 있으면은 꼭 제지를 했으면 싶어요. 근데 저는 지금 팀장님 의견에 저는 찬성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래요? 이제 모든 사적 개인들이 다 나서가지고 공적인 질서를 위해서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참여해야 되느냐. 그럼 사법기관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탁하잖아요. 아니, 나의 안전을. 교수님, 예. 경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일일이 뭐 간섭을 못하니까 네. 사회 책임이 수사기관한테 미루는 책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그걸 조금 바꾸셔야 돼. 아니 제가 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지하게 네. 중요해요. 지금 이 드라마 같은 드라마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은 사실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뭐 보호관찰관도 있고 많잖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케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찰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원칙을 집행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요즘은 그래도 학교 폭력이 훨씬 과거보다는 관리 감독이 된다. 일시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전 그래도 관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117 번호가 있더라고요. 112 범죄 사건 신고는 112인데 네. 학교 폭력 신고는 117에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117로 전화하시면은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이미 다 많은 위원들이 들어와 있고 변호사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가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차원에서는 만들어져 있다. 더 글로리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가 집필 계기가 이렇다고요. 엄마,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고 오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아니면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 라고 글쎄요. 두 분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은숙 작가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김은숙 작가님은 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고 오던
내가 죽도록 맞고 오던 자식이 이 지경에 빠지도록 만드는 사회가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만드는 스토리는 사회에 과연 득이 될까요?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을 와서 왕따 피해자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왕따 피해를 당했으나 네. 저는 지금 그 피해가 저의 토양이 됐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피해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복수의 마음으로는 절대 당사자도 행복해질 수는 없다. 누구도 누구의 인격을 복수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침해하는 건 정당해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이 피해자들이 회복을 돕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는 제가 실제로 교도소 안에서 많은 자들을 보면서 이런 면담을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결핍된 게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천주교 신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 하나같이 가해자들은 자기네들이 제일 큰 피해자라고 맨날 어렸을 때 당했던 피해, 몇 살 때 당했던 피해, 학교에서 당했던 피해 결국 그 미움과 적대감이 그 지경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성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서하시라.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이 자라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왕따시키거나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 죽도래라는 말은 좀 심한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민 씨 같은 경우는 딸이 있죠. 그렇죠. 학교에서 둘이 싸웠어. 그걸 쫓아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 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내 아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아이를 돌보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맞아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로 살펴본 청주 고대기 학교 폭력 사건 및 여러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수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